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현대사옥 2040년 300조 예상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우편에 사진 한 장 보이시죠? 정몽구 명예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기 대박이라고 했지. 오늘날 GBC 타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반대쪽에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 안목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나의 소중한 자산, 작은 씨앗이 그 일대에 묻혀져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묻혀져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산 증식이라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한전부지 매입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현대는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로 현대자동차 GBC 부지 오늘날 가치 얼마 정도 나갈까요? 네 번째로 현대차 GBC 부지의 큰 그림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구한전부지 오늘날 현대차 GBC 타워 그 일대의 땅을 샀죠. 매입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 연도 그리고 기사 제목으로 쭉 스토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전 본사 부지 제2의 코엑스몰 가능할까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2005년 6월 23일 빅5 공공기관 이전 윤곽 이전까지 첩첩산중. 이어서 2005년 6월 7일이죠. 한전 본사 부지의 군침. 한 2년쯤 지났을까요? 2007년 5월 8일자 한전 본사 매각하지 않고 재개발 검토. 즉 판다 그랬다가 안 팔고 코엑스로 만든다 그랬다가 취소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요. 이어서 2008년 11월 11일 삼성동 한전본사 코엑스 앞 요지에 대기업들의 개발 눈독.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더욱이 한전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 일단 서울시 방침에 따른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본사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전은 무조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2008년 11월달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13년 11월이죠. 한전 임금 인상분 반납 본사 부지 매각 추진. 이어서 2014년 2월달에 금싸라기 한전 사옥 누가 매입할까? 삼성 현대차 눈독 들이고 있다.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런 기사 나오죠. 14년 4월에 코엑스 잠실운동장 마이스 산업 육성. 오늘날로부터 약 7년 전 이야기죠. 또 이어서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한전부지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사 또 확인할 수 있네요. 삼성동 R&D센터 시대 부품 꿈 현대차 본사 옮기고 차 전시장 추진이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14년 4월 삼성 현대차 재계라이벌 경쟁 한전부지 쟁탈전이라고 해서 고 이건희 회장과 오른쪽에 정몽구 회장 두 분의 절묘한 신경전 벌이고 있는 사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4년 6월달 한전부지를 잡아라 삼성 현대차 자존심건 땅전쟁이라는 기사. 그 뒤를 이어서 한전 본사부지 매각 작업 본격화 하반기에 경쟁 입찰. 드디어 경쟁 입찰 날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죠. 한전 본사부지 최고가 경쟁 입찰 방안 확정. 그 뒤를 이어서 14년 8월달이죠. 강남 노른자 한전부지 감정가 약 3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입찰 시작하겠다. 같은 해 14년 8월 29일날 한전부지 매각 공고 여전히 현대차 적극 삼성 신중이라는 기사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이죠. 한전부지 세주인의 현대차 그룹 낙찰 드디어 낙찰이 됐습니다. 10조 5,500원을 들여서 샀는데 이 땅값이 무려 평당 4억 4천만 원 정도가 했다고 하죠. 오늘날 생각해도 굉장히 큰 금액임에 틀림이 없어요. 14년도에 샀는데 삼성동 그 일대 부지를 4억 원이 넘는 금액에 샀다? 정말 엄청난 베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 나오기 시작을 해요. 현대차 그룹 시총 8조 5천억 원 증발, 한전부지 매입 독됐다. 이어서 한전부지 현대차 낙찰 소나타 35만 대 팔아야 한전부지 낙찰가 나온다. 이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10조 5,500억으로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현대차 주식의 약 3분의 1 정도 매입 가능하고요. 로또 1등에 1126번이 당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빌딩 500채 정도 살 수 있고요.
한국의 택시를 모두 다 사고도 절반 정도가 남은 금액이며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1년간 깨끗한 식수 제공할 수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단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죠. 하지만 현대는 이 모든 것들 포기하고 한전부지를 선택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 나왔었어요. 당시에 기업이 기술 개발은 안 하고 부동산 투기한다. 너네 이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따가운 소리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오늘날 평가는 이렇다는 거죠. 현대는 왜 그곳을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왜 그곳을 선택을 했는지 오늘날 돼서야 드디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14년 10월달 기사죠. 정주영 정신의 대물림 정몽구 회장의 파격 10조 5,500원 베팅이라는 기사인데 조금 옛날 뉴스를 살펴보면은 오늘날에 왜 이렇게 커다란 베팅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선대의 삼성과의 자존심 대결 재판 100년 미래의 꿈으로 각종 우려를 제압시켰고 결론은 정 회장은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를 했다라고 오늘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사실 가장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 10조 5,500억이라는 돈, 평당 4억이 넘는 돈을 던질 때는 사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정신을 받아서 샀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결론은 뭔가 한 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보면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은 사이트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오늘날 흔히 봤던 GTX 노선, 이 안에 어쩌면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삼성역이라는 그 역사조는 서울 경기 최고의 노선이죠. 2호선과 9호선,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가장 많이 들리는 노선 2개를 품고 있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삼성역을 중심으로 6개 철도 노선 계획 중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삼성에서 동탄 급행철도, GTX-A 신호선, 위례신사선, 남부광역급행철도까지 들어갈 계획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GBC 부지 오늘날의 가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2021년 6월 13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10조 고가 매입 논란에도 현대차 GBC 부지 땅값이 오늘날에는 22조로 올랐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죠. 공시지가의 5배 계약을 했고 너무 비싸게 샀다. 허나 땅값은 2배가 지금 뛰어있는 상태다. 교통개발 호재로 미리 가치 상승분 30년에서 50년 정도 내다보고 던진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높은 값어치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 부지인 GBC 타워 땅값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입 시점 대비 2배 정도가 올랐다. 7년 전 매입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사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입한 가격은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약 79,342제곱미터를 경쟁 이차를 통해 10조 5,500원에 매입을 했고 당시 2조 원대의 공시지가 토지 플러스 건물이죠. 이 공시지가에 비해 5배 정도 비싼 금액을 주고 산 꼴이 됐고 감정가의 3배 정도를 비싸게 주고 샀더라. 당시에 주변은 평당 거래가가 1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현대가 말도 안 되는 금액 4억 4천 정도를 주고 샀다. 말도 안 된다.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였다라고 당시에는 해석을 했으나 오늘날은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미 10조 원 정도는 훌쩍 넘은 상태가 되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와 올해 GBC 부지 주변의 삼성동 대치동 일대 건물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배에서 4배 정도로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쁘니까요. 바로 옆 동네죠.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동 위워크 빌딩은 지난해 9월 1,674억 원에 팔렸고 2017년 매입 당시에 1,271억 원 주고 샀는데 4년 만에 40% 정도 오른 가격에 팔았더라. 그 근처에 건물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어요. GBC 부지 바로 옆에 사문 빌딩 같은 경우에는 2월에 210억 원의 주인이 바뀌었다. 토지 가격은 평당 1억 3,694만 원이고 공시지가 대비 3.44배 정도로 매도가 되었다. 이러한 공식들을 적용을 해보면 현재 GBC 부지는 낮게 잡아도 11조 원 정도는 될 것이고 높게 잡으면 22조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이 기사에서도 아래쪽을 보시면은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서 이쪽 일대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더라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일대는 향후 광역급행철도 GTX 2개 노선이 교차한 데다가 영동대로 지하 등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며
현재 땅값이 가장 비싼 강남역 일대 약 7억 원, 평당 7억 원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전망도 보인다. 사실 정고수 생각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갱신 무조건 이곳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교통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교통편 한 개 더 추가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 그림은 현대그룹 혼자 그리고 있지 않아요. 정부도 함께 돕고 있다. 즉 나라가 돕고 기업이 투자하고 이 둘이 힘을 합치면 막을 자 있을까요? 정구수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도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 사업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니 현재 지하철 현대가 많이 먹고 있고 지중 현대차 기아차로 도배가 되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지상까지 현대가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무엇을 향하고 있다? GBC를 향하고 있더라. 제가 몇 번 정고수에 땅 따먹기 해서 언급을 했죠. 네이버에서 현대 UAM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사이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업을 돕기 위해서 2020년 5월 달에 엄청난 회의를 했고 그 제목하야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로드맵. 이 회의 자료에서 수도권 지역을 어떻게 이동할지 공중에서 어떻게 교통망을 만들지에 대한 플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로 보라색을 보면 이렇죠. 이 노선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쭉 연결을 해서 코엑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하늘 노선이죠. 그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입혀봤습니다.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한강변을 따라오다가 코엑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량리에서 시작하는 노선 위에 제가 핑크 색깔로 입혀봤는데 이 노선 또한 현대가 투자한 그곳이죠. GBC로 모이고 있더라. 결론은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커다란 빌딩, 엄청난 시설로 전부 다 모이고 있다는 것인데 아까도 보셨지만 지상, 지하, 더불어서 하늘까지 모두 다 이곳을 향하고 있다. 없던 교통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지하철 하나만 들어가도 그 일대 부동산 대박나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개가 아니라 대충 따져볼까요? 한 10개 정도는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상상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대차 GBC 부지 2040년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로 평가가 될까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정고수가 한번 가상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위성사진 제가 가지고 왔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2026년 완공이라고 되어져 있고 집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죠. 토지 이음으로 들어가서 삼성동 167번지를 검색을 해보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79,341.8제곱미터가 되겠고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죠. 7,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 벽위를 눌러보면은 과거서부터 얼마씩 증가를 했는지 공시지가가 얼마씩 뛰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표를 제가 엑셀표에다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 대비 상승폭이 12에서 13, 13에서 14, 3%, 6%, 4%, 24%, 10%, 16%, 16%, 29%, 13%, 12%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결론은 평균 약 13.34% 매년 올랐고 이거를 앞으로 미래 데이터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13.34% 이 공식을 한번 넣어서 2040년이 얼마쯤 될 건지 한번 따져봤더니 제곱미터당 7억 9,839만 7,441원이 되고 면적은 79,341.8제곱미터로 곱하게 되면 결론은 약 공시지가만 63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여기서 한 단계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사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척도로 구분이 되고 현재 실거래가 아까 뉴스에서 보셨지만 약 2배에서 4배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점 약 2.5배 정도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무려 158조 3,657억 2,521만 834원 정도 2040년이 되면은 땅값만 토지가만 160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간단하게 평가를 내려본 것이고 앞으로 미래 40년쯤 되면은 엄청난 교통편 많이 이미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토지가 플러스 건물가 더불어서 미래의 가치까지 반영을 하게 된다면 약 300조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예전 일화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커다란 획을 금분 세 분이시죠.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 세 분께서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강남 개발 관련 일화다. 때는 1997년도쯤 된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현대 정주영 회장이 삼성 이병철 회장을 연이어서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강남 지역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강 상류에 댐을 짓기로 결정을 하죠. 그 이후에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약 석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 기간 동안에 댐 건설 기획을 잘 한번 만들어 오면 내가 그 기업에 돈을 주고 기업의 위상을 더욱더 세우는 데 도움을 주마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즉시 이병철 회장은 전화로 모든 돈을 끌어 모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댐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기획을 짜고 엄청난 보고서를 만드는 반면에 현대 정주영 회장은 회사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히 기획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획안을 받아본 박정희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을 칭찬을 했고 기획안이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댐 사업 삼성이 먹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제서야 현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잔치 분위기로 연이어 갔지만 사실 정주영 회장은 뒤에서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병철 회장이 댐 공사로 막아주게 된다면 앞으로 강남에는 침수가 멈추게 될 것이고 당시에 헐값이었던 배밭을 정주영 회장이 싸그리 몽땅 사들였다는 거죠. 미친듯이 사들였는데 그게 오늘날 강남 일원이더라.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삼성이 잠깐 현대를 눌렀지만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강남 땅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현대가 삼성을 재역전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현재도 강남의 현대 소유 건물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등이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안목으로 사들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고수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가 상승의 조건 중 철도에 개발만한 게 있을까요? 그중 집값의 두세 배 정도 그냥 올려버리는 GTX가 2개나 들어가게 되고요. 위례 신사선 등 많은 지하철 교통망이 앞으로 만들어지며 이제는 하늘도 접수하겠다는 현대의 큰 계획, 정보수 응원하고요. 이 방송을 보는 저 같은 서민은 이 영상을 보고서 배만 아파하고 탄식만 하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이곳을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노선, 그 노선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걸릴지 몰라요. 허나 이미 위치는 부동성의 논리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곳을 어떻게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노선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돈이 부족한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무기 무엇이다? 유일한 게 한 가지밖에 없죠. 최대의 무기는 시간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고 잊지 말고 준비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